형제들과 나이 터울이 컸기 때문에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저를 낳으셨을 때 이미 40을 넘긴 어머니였기 때문에 지병 악화 등으로 인해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던 시절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친정오빠의 도움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바로 서울우유라는 회사의 격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나이 터울이 많은 친정오빠들네 집과 언니들의 집에 전전하며 살았던 저로서는 저만의 가정을 꾸려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남편을 만나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죠. 하지만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형은 서울에서 의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실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해. 당연하지. 나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건 부담 없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모실게. 고맙다. 우리 엄마가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나한테 털어놔. 에이,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내 엄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인데? 내가 잘해드릴 거야. 시어머니와 산다고 별일 있으랴 했던 이 마음이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연세에 배운 것도 많으시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말로는 모든 걸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옛날 사람들이 그러하듯 작은 아들이 어머님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장남바라기셨습니다. 의사로 오래 일을 하다 결혼을 저희보다 늦게 한 시숙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상견례 겸 다 같이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형님 되실 분도 의사셨지만 상견례 도중 그 부모님들이 이런 물음을 하셨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님네 집안은 저희 시댁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듣기론 장남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홀로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요. 어머님은 수원에 계신 게 편하신 분이고 저 역시 계속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이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굳이 모시고 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도 저한테 부담 주시기는 당연히 싫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지. 우리 장남 일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내가 폐를 끼칠 수 있니? 사돈, 걱정 마세요. 같이 안 살 거니까. 그렇군요. 요즘 세상에 사실 누가 시어른들이랑 같이 삽니까? 다들 분가하고 제각기 가정을 꾸리는 추세인데.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딸 자식 믿고 시집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오죽 잘해주겠나요? 의사 며느리인데.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능력 있지, 외모 출중하지. 사실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 아주 우리 딸을 눈여겨봤다고요. 대놓고 저렇게 시집살이를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사돈 어른들이었고 그의 질세라 시숙과 어머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사돈들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사실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모시지 않겠다고 저렇게 면전에 대고 말하니 마음이 오죽할까 싶었고 수원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화를 냈어요. 상견례장에서 꾹꾹 참아왔던 화가 저희끼리 내려가는 동안 터지게 된 것이었고
저 역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컸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대놓고 엄마 모시지 않겠다고? 참나. 엄마가 형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그리고 네 형이 어디 한가한 사람이냐? 잘난 의사인데 병원 일에 열중하려면 내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니? 그러니까 네 형 욕하지 마라. 네 형수 되는 사람도 아주 대단한 의사라고. 지들이 의사면 의사죠. 그리고 형이 엄마 모셔간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할 거지만 사돈 어른들이랑 우릴 우습게 보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형 편만 들어요? 이럴 때 보면 엄마도 답답해. 됐어. 네 형 욕할 거면 그만 얘기해. 걔가 솔직한 거지. 어디 사람이 그렇게 솔직하기 쉬운 줄 알아? 너는 가식적이야. 네 형이 날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환경 때문에 날 못 모셔가는 거지? 여건만 되면 아마 날 모시겠다고 할걸? 오히려 차 안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투닥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불편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첫 명절날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엿들었어요. 오지마. 너네 힘든데 뭐하러 오니? 서울에서 오려면 명절이라 차도 막히고 힘들 텐데 매일 환자에 치여 사는데 연휴에는 둘이 데이트도 하고 좀 쉬어라. 난 괜찮으니까 봤다고 생각하지 뭐. 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번 명절에 오지 마. 어머, 그래도 돼요? 사실 길도 막히고 저희가 쉬는 날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쉬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럼 저희 쉴게요. 그래, 뭐 명절 음식이랑 이것저것 챙길 거는 나랑 둘째네랑 같이 하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 전화 고맙다. 명절에 형님네 보고 내려오지 말라는 소리였고, 그 전화 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과 함께 대용량 만두와 명절 음식들을 바리바리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늘 서울에 있는 아주버님네에게 절대 내려오지 말고 쉬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숙네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 냉혈한 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늘 그렇듯 명절 음식을 할 때면 핀잔만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전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한참 모자란 며느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늘 구박을 일삼으셨어요. 진정도 없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음식도 하고 소속감 드니까 어때? 뜻깊지? 아유, 만두를 어쩜 그렇게 못 만드냐. 이래서 보고 배운 게 진짜 무서운 거야.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알려줘도 못 만드는 거 아니니? 어머님, 너무하세요. 보고 배운 게 없다뇨. 저희 친정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아시면서 꼭 그렇게 아프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럼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할 말도 못한다니? 요즘에 시애미 알기를 며느리들이 우습게 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야. 그게 아니라 솔직히 형님이 만두 못 빚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잖아요. 전 그냥 절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존중이 얼어 죽었다. 아주 시애미를 가르치지? 배운 것도 한참 모자란 게. 나 의사 키운 여자야. 네가 알긴 해? 엄마, 그만 좀 해요. 그래,
엄마가 형 키워냈지. 진짜 잘하신 거고 의사 만들어서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해요. 저것이? 아주 둘이 똑같이 잘 만났어. 못 배워가지고들. 둘 다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살지. 어머님은 저희와 같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늘 저렇게 막말을 하였지만 남편은 그때뿐이었고 언제나 어머님을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말은 어머님께 따뜻하게 못할지언정 어머님이 내장탕이 맛있다고 하면 퇴근 후 그 내장탕 집에 들러 꼭 내장탕을 사오고 어머님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꼭 남편이 회사 근무를 빼서라도 어머님을 꼭 모시고 다니곤 했죠. 어머님이 너무하신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이런 따뜻한 모습이 너무 좋아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칠순잔치 때 아주버님과 남편이 크게 대판하는 일이 있었고 그 모습에 전 원래도 기대도 안 한 시어머니였지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칠순잔치 때 늘 사람이 좋기로 유명한 남편의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축하를 해 주었던 것이었죠. 그런 게 어딨어. 내 얼굴 보고 온 손님들인데 왜 형이 돈을 다 가져가냐고. 형 손님들 얼마나 왔어? 꼴랑 인턴 몇 명? 이게 그냐? 당연히 장남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어디서 형한테? 엄마 잔칫날이지 네 잔칫날이냐? 그러니까 이 돈을 엄마 주면 말을 안 하는데 왜 형이 가져가냐고.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내놔. 서방님, 진짜 어이없다. 아니, 우리가 뭐 사기쳐요? 막말로 어머님 칠순잔치에 들어온 축의금인데 왜 저희가 못 가져가요? 저희는 장남이기도 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가 대소사를 이끌어 나갈 건데 돈을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형수님, 말도 돼야 말이라고. 지금 그게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지독하게 공부만 했지 사회성은 떨어진다니까. 이게 어디서 형수한테 막말이야? 이 돈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 니들이 돈이 뭐가 필요해? 남편을 보고 온 손님들의 축의금을 아주버님이 다 가져간다고 했던 것이었고 남편은 어머님한테 드리면 드렸지 절대 줄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였어요. 저 역시 나이는 어렸지만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는데 어머님은 대번에 저희를 나무라셨어요. 늘 그렇듯 어머님은 아주버님 편에 서서 남편에게 막말을 일삼으셨고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장남이야? 왜 이렇게 애가 욕심이 많아? 니들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니? 나 줬다고 생각하고 그네한테 돈 남겨.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돈을 넘기긴 뭘 넘겨? 그리고 어째 이럴 때도 형편만 드세요? 엄마한텐 제가 도대체 뭔가요? 뭐긴 뭐야, 둘째 아들이지. 쓸데없이 돈 욕심 부리지 말고 나 줬다고 생각해라. 얘 큰애야, 이거 돈 챙겨가라. 서울에서 돈 쓸 때도 많을 거 아니니. 아유, 그래도 우리 장남 얼굴 보니까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다. 안 본 사이에 일이 바쁜지 얼굴도 반쪽이 되고 하여튼 마음에 쓰인다니까. 내가 보낸 장조림이랑 곰탕 받았지? 그거 꼬박꼬박 아침에 먹고 출근해야요. 당연하죠. 엄마 고마워요. 잘 쓸게요. 서울 물값 알잖아요. 하여튼 둘째 쟤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어이가 없다니까. 역시 어머님은 저희 생각을 잘 해주신다니까요.
서방님, 욕심 좀 버리세요. 뭐하러 이렇게 힘을 빼가지고 얼굴을 붉혀요? 상황이 억울했지만 결국 그 돈은 아주버님네가 다 가져갔어요. 어머님 칠순잔치도 남편 돈으로 준비했던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돈을 떠나서 어머님께 크게 실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잊어갈 만할 때쯤 남편은 본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몇 년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으로 쭈꾸미집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었고 포부가 커서 본인이 말하는 건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가 체질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새로운 앞날이 열릴 거라 기대했어요. 자기, 이제 더 바빠지겠네. 나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힘들면 꼭 기대야 돼. 그래도 자기 몇 년을 쭈꾸미집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일하더니 요리 실력이 엄청 늘었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어머님도 진짜 좋아할 맛이야. 그러게, 내가 더 잘 돼서 엄마랑 너 호강시켜 줘야지. 너도 이제 애들만 보고 집에서 쉬게 해주고 싶어. 맞벌이 하랴, 시어머니 모시랴, 애들 건사하랴, 얼마나 힘들겠어.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자. 내가 노력할게. 남편이 몇 년을 쭈꾸미에 매달렸기 때문에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사실 개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 어머니께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힘들게 개업을 하였죠. 그 모습을 보니 내 남편이지만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3달 정도 반짝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달은 웬일인지 가게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이미 빚도 많이 졌었고 주방 이모님들 월급도 있던 터라 남편은 그달 가게세를 내기까지 참 많이도 버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달만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잘 다니는 회사 왜 때려치우고 쭈꾸미 가게를 차려? 네가 이런 걸 어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넌 어려서부터 무모하기만 했지. 난 모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 절대 하지 마. 엄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꺼달라는 거예요. 애들 엄마 월급으론 대출값 갚기도 빠듯해. 이번 달 월세만 빌려줘요. 아니, 없다니까. 나한테 돈 맡겨놨니? 넌 가만 보면 아주 뻔뻔함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일 없으니 그리 알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딱 50만 원인데 그것도 못 빌려주시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이도 어머님 아들인데. 내가 차리라고 했냐?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가게를 차려? 몇 달 잘 되나 했지. 근데 결국 이게 뭐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시어머니는 절대 꺼줄 수 없다며 돈을 꺼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주방 이모님들에게 사정을 해가며 이모님들 월급으로 가게 임대료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딱 그 한 달만 장사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남편은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오픈했을 때보다도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남편이 연 쭈꾸미집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저 인천에서 이거 먹으러 왔다니깐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이랄까?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고 드셔주세요. 저희가 더 발전하는 가게가 될 테니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적자를 면하고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빚도 거의 갚아 나갔어요. 하지만 그때 마침 서울에 있는 시숙도 오랜 페이닥터 생활을 청산하고 병원을 개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원하는 것과 저희와 상관이 없었지만 시어머님의 장남사랑이 저희에게 정말 큰 섭섭함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 개원하는데 보탬이라도 돼야지. 그럼 네가 원장이 된다는 거야? 이거 받아라. 네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거 너 다 줄게. 아무래도 네가 장남이기도 하고 이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병원 개원한다는데